네, 반갑습니다. 부몽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산 서부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제2의 도시 부산이 있긴 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쉽게 전체적인 임장을 다녀오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양산, 울산, 김해, 대도시가 있고 창원, 진해구랑 거제도 이렇게 근처에 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전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15개구, 1개 군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많은 지역을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요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이번에 임장 다녀온 곳은 이제 강서구랑 사상구 이렇게 두 개 구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중심부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볼 때는 약간 낙후된 지역, 또 공업 지역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대중교통에서 조금 사각지대인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가격으로 좀 접근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첫 번째 공급량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이 대도시 광역시들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대구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구가 이제 굴곡이 좀 있듯이 한 번에 몰았을 때 많이 공급을 하고 중간에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 부산은 매번 계속해서 공급이 조금 적정 수요량보다는 많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수준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부산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하상구나 사하구 그리고 진해구, 창원 진해구, 강서구, 북구 이렇게 구간들은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만 좀 보고는 올 수 없는 게 이제 그 강서구 쪽에 보면은 여기 그 영지 신도시 데코 엘타시티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급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세의 흐름과 한번 인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서구 인구는 명지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신규 분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이런 대도시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 인접 도시인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으로 이제 인구를 약간 계속해서 이제 뺏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상구에 계셨던 분들이 강서구 쪽으로 또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하겠죠. 신축 분양을 강서구 쪽에 좀 더 많이 했었으니까 사상구에서는 많이 약간 오래된 이런 단지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실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2020년도 이제 하반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순에 이제 조정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가격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대구와 부산이 조금 유사한 이런 흐름을 원래 가고 있다가 지금으로는 부산이 좀 더 높은 이런 시세를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동별 최고가랑 인접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랑 사상구 쪽을 한번 보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지 신도시가 이제 가장 대당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가격대가 여기는 신도시고 인프라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제 낮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6억대 중후반에서 10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조금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또 공업단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선호가 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로 보시면은 한 4억에서 7억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고 이변 도시 김해 같은 경우랑 약간 비슷한 또 다른 전체적인 이런 아파트로 놓게 되면은 이제 김해가 조금 더 높은 이런 가격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체크하려고 했던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중 일단 하나 이제 일자리를 좀 꼽았는데 그만큼 일단 부산 서부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르노 삼성 공장 대기업이 지하고 있는 이제 녹산 산업단지와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연구소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과 그리고 여기 특히 부산 신항과 이제 가덕도는 이제 신공항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김해공항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일단은 이 도로교통적인 면이나 그 백길 그리고 하늘길 모두 다 이쪽 근처에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유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해요. 이 강서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고 이런 많은 근로자분들이 여기 사상구 쪽이랑 이제 강서구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로는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을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산의 동남권역 쪽에 이제 대중교통들이 조금 많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서 빠져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선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기존에서 조금 아쉬웠던 이런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 사상역이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이제 2호선 또 이제 부산 김해 경전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상 하단선이 이제 그 사하구에 있는 이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전 아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상역의 중간에 쓰게 되거든요. 여기서만 이제 하나 더 노선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뿐만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 이제 더블 역세권에서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제 변하게 되는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사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기 공간에 있는 이런 지역들도 약간 지하철 중간에 이제 정차를 하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지역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강사선 같은 경우는 대저역에서 이제 명지역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으로 여기 중간중간에 명지 신도시와 명지 오션시티 이렇게까지 다 노선이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남서를 연결하는 구간 중 하나가 이제 하단 녹산선인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사상 하단선 여기도 이제 기존에 이제 부산 1호선만 다니고 있던 노선에서 하나, 둘, 세 개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서부에 대한 주요 구역들을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구역층 보시면 이제 김해랑 창원 진해구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거제도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김해공항이 있고 여기 부산 신항이 있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명지 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부산의 이제 원래 원도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서부권역에 대한 이제 신도시로 여기 명지 오션시티, 이제 신도시, 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신호지구까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택지 조정이 된 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분양이 된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일단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부산 2호선 라인으로 보라역, 고덕역, 또 사상역, 감전역, 주례역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지하철 사각지대,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 않은 구역에서 나중에 산업단지를 이제 끼고 있던 다소 낙후됐던 지역에 사상 하단선이 연결이 되면서 지하철 역세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한장동과 이제 영궁동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2호선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 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모라역이에요. 모라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부산 북구가 있고 이렇게가 북구고 이 아래가 이제 사상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단은 위치로 보시면은 일단 이 기차 노선이 지나가고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여기 2호선 라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막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는 곳들은 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악지대 아래쪽에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대가 대부분 다 높거든요. 그래서 동별로도 선호도도 다 다르고 단지마다도 선호도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 바로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구포역이라고 KTX역이 다니는 곳과 되게 많이 가까워요. 이 구담역에서도 도보로 가능할 정도로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구역인데 지금 일단 여기서 꼭 보시면 이제 군함역 쪽 인근으로선 그래도 이제 그 상가들도 이제 막 있고 학원들도 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주변을 놓고 보면은 여기 동원 로얄 토크라고 이제 19년도 2월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입주한 지 딱 2년이 지난 3년이 된 되어가는 이런 신축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거기 말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구축 아파트 연식이 좀 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목포 현대아파트라든지 이제 삼성 그린코아 같은 이 역세권 단지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래도 이제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대성맨션은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막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대지 한 11.45평. 그래서 그렇게 뭐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일단 위치로 보시면은 바로 위 아까 전에 구포 KT 역세권이 좀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그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낙동강이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그 조망이 나오는 이런 세대들도 뽑을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들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24평, 20평대들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고, 그거보다 이제 큰 평들은 이제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이긴 한데, 또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가격대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 4월 정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1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이제 오덕역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동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철도길과 이제 지하철길이다 보니까 사실 특히나 이 철도길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를 단절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산악지대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지대가 좀 높은 곳들이 좀 많이 있고, 여기 있는 구역들과 여기 있는 구역들과 조금 단절이 되어서 생활권이 좀 분리된 느낌도 좀 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동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는 아까랑 다르게 전부 다 이제 산업단지로 위치하고 있고, 거기 근처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부원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평균 대지 지분 한 13.8평, 4평이 조금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여기가 좀 지대는 좀 높아요. 올라와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이제 항공생산기술연구원이 이제 여기도 이제 지대 높은 곳에 좀 위치하고 있는, 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80년대 아파트들은 이제 그 용적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쉽게 뭐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좀 못할 것 같고, 나머지 일반 생활권 단지들로 해서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연식이 조금 덜 된 덕포, 벽산 블루밍, 이게 2006년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깝고 분리되지 않은 약간 평지 구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부 다 평당가가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 정도 가격대가 좀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락 고가에다 보니까 생활권이 딱 좋은 느낌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이런 건 다 근처에 다 있긴 하지만 임대 아파트들도 좀 많이 있고, 네, 주공 아파트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생활권은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상력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전에 위에 두 지역과 다르게 조금 이제 생활권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제가 이제 표시해놨던 것들이 이제 빨간색은 이제 상가들 모여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 색깔을 좀 나눠도 된 건데,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바로 이제 사상역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부산 김해 경전철이 지나가고 한 2호선이 지나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않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전 마산선이 이렇게 중간에 하고, 여기 또 이제 경부선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이 길이 있고, 또 이제 사상 하단선이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존 더블 역세권에서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을 변하게 되는 교통의 요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서부시 버스터미널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주변에 있는 노선들을 봤을 때 환승 센터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광역 교통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보면은 이제 상업시설들도 제법 좋아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제 아울렛도 있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렇게 다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지역들이 약간 모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숙박을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쾌적한 느낌은 좀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단절돼 있고 산악지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단지들은 조금 지대가 좀 높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나 여기 한일 시멘트 부산 공장도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변으로 이런 생활권들이 막 좋은 느낌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간들은 다소 이제 안 좋은 이런 생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권은 가깝고
평지에다가 아파트 단지도 좀 제법 있다 보니까 조금 쾌적한 느낌도 좀 받긴 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는. 제가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삼락공원이 굉장히 좀 크게 있는데 낙동강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공원이 굉장히 좀 이쁘게 크게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강변 동원이라든지 제법 한신 2차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제법 높아요. 특히나 이제 강변 동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구멍이 이쁘게 나오는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낙동강도 보이고 이제 삼락공원이 좀 잘 나오는 이런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여기 구역에서는 이쪽 구역 신축 말고 구축에서는 여기 강정동원이 가장 높은 가격에 일단은 올라와 있다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구역에 대한 대장 단지로 보면은 이제 덕포 중흥 S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덕포 1구역 재개발로 이제 초기로 이제 진행된 건데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2023년 7월에 입주가 되는 이런 대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주변으로 보면 이제 부선 도서관이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장 20년도 이제 하반기에 그때 이제 들어오고 여기도 레구 약간 이제 산업단지 옆에 조금 노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하나 둘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여기 아까 제가 한일 시멘트 부산공장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쪽 지역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하긴 했는데 그 부지를 찾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이제 옮기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주변에 대한 생활권들이 훨씬 더 이제 쾌적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옆쪽에도 보면은 이제 덕포 재개발이랑 더 추가적으로 이제 1구역 재건축을 이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유원 아파트, 대 아파트, 그리고 이제 금단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아파트랑 추가적으로 이제 빌라들까지 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추진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서희 스타일스가 이제 지주택으로 시작되는 단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거래가 되는 것도 이제 지주택 물건들 좀 인기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것들은 호재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대신 주변에 있는 이런 생활권에 대한 것들 쾌적한 느낌은 좀 안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체크했겠지만 이제 센터 병원도 있고 일단 생활권 자체는 되게 좋아요. 상가들도 좀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마트들도 다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원래 영화관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감전역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동 같은 경우도 2호선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찻길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산악지대 남쪽에 있어서 여기 있는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제법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가 이제 주례동이거든요. 이렇게는 제가 이제 감전동 보시면 되는데 산악지대에 조금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제법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는 좀 평지처럼 보이지만 올라갈수록 지대가 높은 이런 세대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단지마다 세대마다 동별마다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 구역에서 롯데골드, 롯데캐슬, 골드스마트가 여기도 이제 주례 2구역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지인데 올해 10월에 입주하는 이런 단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사상구의 대장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덕포역 쪽에도 이제 롯데 캐슬이 하나 있긴 했지만 거기는 그쪽 구역의 대장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2호선으로 쭉 올라갈수록 부산의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올수록 이제 부산 중심지와 가까워지는 이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례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막 추진 인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으로 이제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병원들도 좀 많이 있고 큰 병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주례역 쪽 인근 주례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쾌적한 생활권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권역들을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로 가까워는 이런 쪽 이제 주례동 1차라든지 주례 청구들이 그래도 일단은 선호도가 괜찮은데 연식으로 보면 공동 리인 아파트가 몇 년 되지 않은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대는 조금 높은 시세를 좀 끌고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